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행보가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조성은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분야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 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의 총화가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박 대통령은 의료와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의료자법인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경우 원격 의료 추진에도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진출 전략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제조업을 이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의 중요성,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도 강조했습니다. 수출 드라이브의 고삐를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중소, 중견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농수산 및 가공식품의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새 경제팀 출범 이후 처음 주재한 경제 분야 회의가 수출 증대와 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와이 조성흠입니다. 정부가 보건과 의료, 관광과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서 경기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정책에 시장이 화답할 경우 최대 15조 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성서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7대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서비스업 관련한 그런 대책치고는 아마 가장 포괄 범위가 넓고 그야말로 본격적인 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짓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 환자를 유치하고 우리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특별법도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21만 명 수준이던 외국인 환자를 3년 뒤 50만 명, 연인원 150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복합 리조트와 케이블카를 증설하고 30년 만에 한강을 개발해 관광명소로 만드는 등 외국인 손님들의 지갑을 열기로 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외국 관광객을 2천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보관입니다. 정부는 경기도와 전북 등 실수요가 있는 지역에 물류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입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0조 원대의 투자 효과를 거두고 18만 개가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분야 영리화는 국민 설득이 더 필요해 보이고 무분별한 외자 유입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뉴스와이 성서호입니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초부터 종목별 주가 변동폭을 현행 상한 15%에서 30%로 2배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 소득의 세 부담을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주가 변동 허용폭도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하루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제한폭은 15%, 내년부터 상하 30%로 늘리면 종목 가치가 주가에 좀 더 명확하게 반영됩니다. 국내 증시는 그동안 가격 제한폭이 없는 미국이나 유럽 증시와 비교해 주가 변동성이 지나치게 적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시장은 일단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이제 펀더멘털이 이제 가격에 이제 제대로 반영을 돼서 이제 이 실제 가격에 가깝게 빠르게 이제 수렴하는 그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시장의 어떤 효율성을 이제 찾아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래도 그 전보다는 어느 정도 그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기 때문에 좀 다소나마 뭐 증시에서는 좀 그걸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정부는 다만 급격한 변동성에 투자자들이 입을 손해를 고려해 코스닥과 파생 상품은 현 주가 변동폭을 유지합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는 원달러 환율 등 다른 변수에 더 민감한 만큼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부양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뉴스와이 이경태입니다. 네, 정부는 또 김치와 삼계탕 등 농수산 전통식품 수출을 강화한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내년 초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쌀 수출 전문단지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노은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축산 제품 최초로 미국 수출 물꼬를 튼 삼계탕. 이 여세를 몰아 중국과 아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동대문 쇼핑몰에서 구입해 유명세를 탄 한과는 일약 중화권 전략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농수산 전통식품을 새로운 수출 천병으로 육성합니다. 소 내장 등 축산 부산물도 수출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치는 최대 수요가 몰려있는 중국 수출길을 여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부는 김치 위생 기준에 관한 협의를 중국과 다음 달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중국, 동남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 붐을 농산 식품 수출 확대에 활용해서 음식 관광과 연계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겠으며 글로벌 온라인 마켓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초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가바쌀과 영암벼 등 기능성 쌀을 지속 개발에 대응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뉴스와이 노은지입니다.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의 설립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정부의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놓고 보건의료 단체들이 의료 민영화의 종합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이름만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일 뿐 국내 자본이 투자돼서 사실상 영리병원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한 없이 설립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도 의대 기술지주 회사와 관련해서 빅5를 비롯한 상급 종합병원은 사실상 영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며 반발했습니다.